안녕하세요. 권화야입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로 18주로 지키면서 특별히 은혜의 담비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꽃장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금오초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여기 캐로네입니다. 캐로네. 그리고 해바라기 한 단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타리가 또 있네요. 마타리 한 단. 그리고 이제 노란색 소구. 그리고 요거는 부들잎이에요. 부들잎. 잎만 지금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마디초죠. 마디초. 그리고 요건 낫잎이네요. 낫잎. 이렇게 그 소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의 담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굉장히 조형적인 그런 작품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머리가 아프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에 좀 더 풀어드리려고 자연스러운 그러한 그 디자인을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담비라고 생각하시면 어떤가요? 여러분 아주 촉촉하게 어떤 메마른 그 영혼을 달래주기도 하고요. 대지를 적셔주는 그런 마음으로 꽃이 정말 자연스럽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모습으로 베게타티브적인 그러한 작품을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라인이 이렇게 부들잎도 있죠. 그 다음에 마디초도 있죠. 그리고 낫잎도 있죠. 이렇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성질의 것들을 제가 3개를 그대로 준비를 했는데요. 뭔가 그 은혜의 담비를 생각을 하면 뭔가 좀 촉촉하게 내리는 그런 비, 이렇게 맞을 듯한 그런 비 같은 걸 생각을 해서 그런 이미지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무엇인가 생각한 끝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 부들잎은 여러분들 잘 안 쓰시죠. 왜냐하면 그 소세지 같이 생겨 있는 꽃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 그 잎은 좀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들잎이 유난히 강직하고요. 굉장히 곧아요, 선이.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내가 늘 쓰던 것이 아닌 그런 부적인 어떤 잎 소재를 어떤 테마에 올려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 부들잎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그 단단하고요. 꽃꽂이 그 소재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같은 소재를 그룹핑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빗줄기가 내려오는 모습으로 꽂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파라렐이죠. 파라렐 병렬로 하시되 전체 화기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게 편안하게 그룹핑을 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꺾였네요.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자연적인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때로는 이제 조형적인 거, 때로는 자연적인 거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시면 1년 내내 지루하지 않게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꽂을 때도 제가 보면 똑같은 간격으로 꽂지 않고 조밀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밀집되어 있고 어떤 때는 좀 느슨하게 그렇게 꽂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그런 모습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쯤 돼서는 마디초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러한 라인이지만 그 선이 주는 느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칸이 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통형으로 생겼습니다. 생긴 모습이 속에는 그 구공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좀 단단한 소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꽃꽂이 디자인을 했을 때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와이어를 넣어서 18번 와이어를 넣어서 디자인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대로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짧은 거는 짧은 것끼리 긴 거는 긴 것대로 그대로 해서 마치 그 위에서 내려오는 담비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느낌 자체가 그룹핑은 마찬가지고요. 파라렐이 되겠고 어느 부분은 조밀하고 어느 부분은 느슨하게 해서 똑같지 않게 이렇게 꽂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꽂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똑같은 그런 선 소재인 것 같지만 이것은 낫잎이죠. 낫잎인데 또 이렇게 부들에서 주는 그런 강직함을
격함과는 반대적으로 약간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곡선으로 쓰고 싶으면 마사징을 해서 곡선을 쓰고요. 아니면 자체의 그 선을 그대로 쓰고 싶으면 그대로 쓰시면 자연스러운 선이 나와가지고 움직임을 줘요. 마치 바람에 어떠한 그 들판이 흔들리는 리듬감처럼 그런 모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러한 그 라인을 놓지만 이런 애들은 아주 스태틱하죠. 그러니까 정적으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낫잎은 똑같이 서 있는데도 왠지 바람이 불 것 같고 움직임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이 모습의 자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다시 한편 그룹에는 이러한 모습의 선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항상 소재가 궁할 때, 테마가 조금 궁할 때, 이렇게 한 번은 강하게, 한 번은 약하게, 한 번은 곡선으로, 한 번은 직선으로 이러면서 또 한 번은 면적으로, 한 번은 직선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조그만 그 꽃에 대한 이해도만 있고 기본 저식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이 동영상 저 동영상 매주 안 보셔도 정말 새로운 꽃꽂이를 매주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봤는데요. 이건 하나 곡선적인 요소를 한번 넣어볼까요? 마사징이 필요하면 때로는 이런 거거든요. 디자인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한 줄기나 두 줄기 꺾어진다든지 어떤 평행적인 요소가 있을 때 곡선적인 느낌, 그것이 오히려 액센트가 돼서 작품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든 그냥 조용하고 그 틀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틀을 깨는 액센트적인 것이 굉장히 5% 정도 있어주는 것이 작품의 묘미를 더할 수가 있죠. 특별히 요즘에는 어떤 디자인을 그냥 예쁘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작품의 디자인의 원리와 요소에 의해서 액센트 부분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을 많이 찾아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선적인 요소에서 곡선적인 요소를 한두 개 집어넣는다면 그것이 액센트가 되겠습니다. 자, 시원하죠? 어찌 보면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그죠? 아주 시원한 그러한 정말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꽂아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또 직선적인 소재가 있는데요. 이 소재는 보셨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 스토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호초가 분홍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캐로네라는 그런 꽃입니다. 성질은 비슷하고요. 특별히 이 줄기가 아주 단단해서 이렇게 스태틱 라인, 직선적인 소재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잎을 조금 제거를 하셔서 선적인 요소를 방해할까봐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제가 좀 넣어보겠는데요. 잎을 좀 떼어서 넣겠습니다. 자연적인 잎은 이렇게 잎이 아주 크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작품 요구도에서 여러분들이 이 잎이 필요하시면 두시기도 하시지만 꽃이 거의 파묻혔기 때문에 꽃 주변에 있는 그린을 시각적으로 너무 가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떼어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재가 있으면 한 번씩 써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랬을 때 이름도 물어보고 성질도 만져도 보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디자인에 많은 도움을 주고요. 늘 써봤던 소재는 왜 그 화용백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고갈이 됐을 때 새로운 소재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다른 꽃은 어떻게 꽂았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꽂았나 해서 작품을 좀 찾아보셔도 좋지만 그것을 내가 소재대로 응용해 보시는 재미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서 디자인을 하시면 아주 은혜롭게 할 수가 있고요. 어느 우리 그 회원님 한 분은 너무너무 열심히 성전꽃꽂이를 하시는데 일주일 내내 그 생각 때문에 아주 사로잡혀 있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주에는 무엇을 꽂을까, 어떤 디자인을 할까 내내 스케치하고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늘 꽃꽂이 하면 모든 사람들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기도와 정성으로 그 교회의 모든 분들이 아주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체험했느라고 이 간증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속에서
그대로 직선으로 연출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루핑이죠. 그루핑을 해서 약간의 높낮이를 주기만 하고요. 이것도 어떤 조밀도에 의한 그루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라인으로 선택된 그 부들잎과 그리고 마디초 또 낫잎 이건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어가는 그러한 꽃들이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시원하게 같이 키를 전체적으로 높여서 파라렐로 꽂습니다. 네, 키가 큰 것은 크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보시죠.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데 뭔가 바람이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들판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해바라기를 꽂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모든 소재는 선적인 요소로 되어 있지만 해바라기 하나만 어떤 둥근 요소를 갖고 있고 면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여기서 보는 어떤 액센트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거는 전체적인 그룹핑으로 전체를 분할했다면 이런 것은 주역부로 나눠서 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 표정을 잘 보기 위해서 제가 돌려놓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디자인에서도요, 해바라기를 고를 때 해바라기가 너무 형태가 커가지고 자연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면 디자인을 해서도 그렇게 그 테마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여기에서 아주 좀 작은 해바라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한 그 분위기와 그 느낌이 거의 비슷하고 맞게 디자인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골랐을 때 아주 그 해바라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사이즈는 어떤 걸로, 줄기의 느낌은 어떤 걸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무겁거나 한 것은 뒤쪽으로 보내주시고요. 해바라기가 들판에 있는 해바라기들은 아주 가벼워 보여요.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목을 이렇게 처지게도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전체적인 풍경인데 우리가 꽃 디자인에서 해바라기 보면 아주 강한 모습만 생각하게 되죠. 전체를 보시는 분의 느낌이 여기에서 주역부의 그 형상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런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죠. 자연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마치 해바라기가 거기서 바람에 움직이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마타리를 꽂아 보겠습니다. 마타리 지난 시간에 한번 꽂았었죠. 좀 냄새가 좀 지독하다고 했는데 역시 이 마타리가 자연 베게타티브 디자인 같은 거 했을 때는 남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게 해줘요. 그래서 저는 또 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좀 냄새는 나지만 작품을 위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꽃은요, 제가 체질상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이 있어요. 일례로 다복쑥이 특별히 또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린 소재죠. 그런데 늘 그때 되면 저는 이제 눈이 빨개지고 재채기가 나오고 아주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꽃을 하면서도 이렇게 알레르기 일으키는 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엔 저걸 쓰지 말아야지. 아주 별로죠. 다음엔 절대로 저걸 쓰지 말아야지. 근데 그 계절이 되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 맨날 편백만 보고 또 맨날 보더니 엄난 이런 것만 보다가 그 다복쑥이 나올 때쯤 되면 그 통글통글 여무른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안 쓴다고 했으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그걸 또 사오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전 골든볼이 또 그런 그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그래도 골든볼도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내가 알레르기 일으키는 건 그렇고 작품으로 해서는 그걸 한번 재채기 하고 말지 이런 생각으로 또 준비해서 그것을 작품에 옮기기도 하게 하는데요. 그것이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게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재채기를 하고 또 울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 알레르기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번 도전하는데 이 그 악취나는 이런 것도 향기는 어떻게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예쁜 마음으로 봐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뒤쪽에서 꽂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제 마타리가 좀 들어갔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뒤에 부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같이 꽂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꽂아줍니다. 자,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어때요? 풍성함이 생겼죠? 전체적인 그런 그 베게타티브적인 디자인에서 좀 더 자연스럽고 풍성한 맛이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색상적으로도 그 강한 해바라기의 옐로우를 같이 보조해주면서 어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있죠. 자, 은혜의 단비를 맞은다면 이렇게 식물들이 아주 서로서로 사랑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겠죠. 자,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마무리를 소국이 꽂기 전에 요 마무리를 먼저 해보이겠는데요. 지금 보면 그 밑에는 우리가 그 자연적인 디자인을 할 때는 마사토나 어떠한 그 뭐 자연흙이나 이런 것을 깔아놓고 수태나 만약에 그 뭐 수생식물, 뭐 이끼류 같은 그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끼도 좀 깔아놓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캐롤의 잎이 아주 너무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말려봤거든요. 말렸더니 말려도 그렇게 그 색깔의 변화가 없이 잘 말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 낙엽처럼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단에서 떼어낸 그 잎이 제법 되죠. 그래서 이것을 소국으로 밑 베이싱을 꽂기 전에 이거를 먼저 베이징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은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상 쓰는 어떠한 재료가 아니라 그냥 자체 잎으로도 베이스, 그러니까 밑받침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특별히 이렇게 파라렐 디자인에서는 그 프로랄 폼 세팅하는 법을 한 2cm 정도 아래로 세팅을 하셔서 위로 솟아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그런 거 잊지 말고 지켜주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서는 별로 없이 그냥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일부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낙엽이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다가 던져주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돌멩이 같은 거는 미리 깔아놓고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잎들은 먼저 깔아놓으면 그것을 헤치고 이렇게 꽃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이 다 큰 줄기가 들어갔을 때쯤 이렇게 밑받침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까요? 그거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한 그런 잎들을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신소재의 어떤 베이스 처리를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하는데요. 그 질감이 아주 또 그때마다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하나하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는 그 과정이 아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 단 정도 되니까 지금 요거 잎을
밑에 받침을 다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위에서 꼭꼭 눌러서 유핀 처리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약간 끼워 놓는 식으로 그냥 했거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소국을 마무리해서 꽂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높게 꽂지 않고요. 밑에 보면 밑에서 자생하는 그러한 그 잎들 있죠. 꽃들 있죠.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소가치의 꽃들 생각해서 소국은 조금 낮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꽃밭 같은 분위기도 나고, 좀 재밌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꽂을 수 있는 그런 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디자인에서 보면 오히려 굉장히 친근감이 느끼고 누구라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증 난다 그럴 때쯤 이렇게 자연스러운 풍을 꽂아봐 주신다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또 새로운 마음으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오늘 그 테마 잊지 않으셨죠? 은혜의 단비를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더 그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겠죠? 꽃을 이렇게 먼저 꽂아놓고 설명을 해드리면 목사님이 좀 그 설교 중에도 말씀하실 때도 있던데. 바라보는 어떤 실물이기 때문에 꽃이 그 등장이 될 때가 많아요. 모든 대화에 등장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꽃을 꽂는다는 그런 자부심, 정말 그 교회에서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꽃꽂이는 오래오래 자리를 지켜야 축복을 받죠. 예, 이런 식으로 약간의 높낮이와 잘 자란 중에서도 어떤 공감미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랬을 때 미리 그 꽂아놓은 베이싱 때문에, 밑받침 때문에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국화까지 다 꽂고 또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러면 어디를 해치고 또 그것을 넣을까 이런 생각 들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먼저 그 중간 사이에 이렇게 편리상으로 먼저 이제 밑받침을 해놓고 꽂으신다면 꽃을 조금 꽂아도 좋고요. 조금만 꽂다가 진행이 되더라도 마무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쯤 되면 한번 뒤로 가서 한번 보고 그리고 완성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런 디자인은 별로 똑같기 때문에 뭐 대칭적인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든지 그런 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양쪽을 꽂다 보면 왜 이렇게 양쪽이 틀려요? 그래서 다 꽂아서 바깥에서 이제 멀리서 한 100m 전방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똑같이 꽂았는데도 양쪽이 틀리죠. 그럼 막 속상하기도 하고 다시 고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은 조금 편안하죠? 자, 이렇게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뒷면에 남은 꽃 조금 더 꽂아 보겠습니다. 자, 많이 꽂아도 색상적으로나 아주 편안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은혜의 단비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성전꽃 장식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서 대지를 적셔서 모든 식물들이 정말 잘 자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양육의 어떤 단비를 영원히 받아 마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살찌는 그리고 영혼이 무럭무럭 영혼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이 살아있기를 이 시간 또 기도하면서 저는 다음 주 또 이 시간을 기다리고 성전 꽃장식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